자바 코드가 주어졌네요. 하나의 메인 메서드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베이스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에 헬로 은우라는 문자열을 대입했네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그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ch라는 변수에 알파벳 O를 넣었어요. 자료형이 캐릭터형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포문 블럭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if 블럭이 되겠네요. 포문의 조건문을 보니까 0부터 i가 베이스의 랭스보다 작은 동안에 i 뿔뿔을 했어요. 즉 베이스의 랭스는 지금 여기 선언된, 즉 베이스가 가리키고 있는 이 문자열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이 길이는 현재 12죠. 12개죠. 문자가. 그래서 i가 0부터 11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포문이 되겠네요. C에서는 보통 문자열을 처리할 때 캐릭터형 배열을 이용하죠. 자바에서는 물론 캐릭터형 배열을 이용할 수 있지만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문자열을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C에서는 문자열을 저장할 때 마지막에 항상 컴파일러가 널 문자를 넣어주게 되는데 자바에서 이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문자열은 따로 널 문자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랭스라는 이름의 필드가 있고요. 문자열의 길이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랭스는 메서드고요. 베이스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가 갖는 문자열의 그 길이를 구해주는 그런 메서드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는 기본 자료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랭스나 캐릭터 앳이나 서브 스트링 같은 이런 메서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바로 스트링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진 메서드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차이점 하나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if 블럭 안을 봅시다.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베이스라는 참조 변수 캐릭터 앳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데 i 값을 전달했어요. 이 캐릭터 앳이라는 이 메서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지금 베이스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이 문자열 중에 i번째, 즉 괄호 안에 지정된 그 인덱스 안에 지정된 그 하나의 문자를 꺼내서 캐릭터형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의문점에 들 수 있는데 얘가 배열이 아닌데 인덱스가 무슨 얘기예요? 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스트링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문자열을 캐릭터형 배열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인덱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덱스를 이용해서 특정한 문자에 접근할 수 있는데 얘는 근본적으로 자료형이 스트링이죠. 즉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객체이기 때문에 자료형이 스트링이에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메서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이 캐릭터 앳이라는 이런 메서드를 통해서 특정한 문자를 꺼내서 형변환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해야만이 캐릭터형, 자료형 CH와 둘이 서로 자료형이 같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캐릭터 앳이라는 이 메서드는 괄호 안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글자를 꺼내서 뭘로 바꿔준다? 캐릭터형, 자료형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꾸어서 값을 리턴해줘요.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i가 0이기 때문에 이 h라는 글자를 꺼내서 ch에 있는 o하고 비교하게 되겠죠. 같은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 는 2개 들어간 거니까 얘는 우리가 배웠을 때 주소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사실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 이 값을 비교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이 비교 연산자의 쓰임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본 자료형에서 비교 연산자의 의미는 값을 비교해요. 주소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본 자료형이라는 것은 뭐 바이트니 캐릭터니 인티저니 더블 등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본 자료형의 경우에는 두 값이 같냐라고 물어볼 경우에 주소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바로 값만 비교해요. 반면에 기본 자료형이 아닌 나머지 것들, 즉 보통 객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대표적으로 스트링이 있는데 객체 간의 비교, 이럴 때는 주소를 비교합니다.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거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대부분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주 시험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스트링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문자열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동일한 주소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공간에 생성되기도 하죠. 그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문자 리터럴을 직접 대입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런 경우죠.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 하나를 선언하면서 바로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 더 선언할 때는 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바로 리터럴을 직접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스트링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스트링 생성자를 직접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얘는 그냥 new라는 키워드 이용해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부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생성자의 값을 직접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그렇지만 1번과 2번은 만들어지는 이 문자의 위치가, 즉 저장되는 공간이 전혀 다르죠. 보통 문자 리터럴을 직접 대입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 콘스턴트 풀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죠. 즉 문자를 저장하는 영역에 따로 저장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면은 클래스 파일에 직접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모르신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상수가 저장되는 영역에 따로 저장이 돼요. 전에 제가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드 세그먼트가 있고 스택 세그먼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 영역들은 스택이고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영역은 힙이죠.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데이터 세그먼트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안에 콘스턴트 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안에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바로 이렇게 똑같은 문자일 경우에는 재사용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1번과 같은 형태대로 문자 리터럴을 직접 대입하게 되면 str1도 str2도 동일한 주소를 갖고 ABC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스트링 생성자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대입하게 되면은 얘는 여기 바로 이 힙 영역에 만들어져요. 여기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ABC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 두 개의 주소는 같지만 얘는 전혀 다른 주소에 생성이 된다. 만약 우리가 str1하고 str2하고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참이 되겠죠. 그러나 str1하고 str3하고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비교할 때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럼 이 안에 있는 문자열이 같은지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스트링 클래스에서 주어진 equals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비교하면 된다. 그거 여러분들 시험에도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값을 비교했을 때, 이때는 실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자열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과가 참이 나오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 문장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베이스라는 객체의 캐릭터 애시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데 현재 i가 0이에요. 이 캐릭터 애시라는 메서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i번째 인덱스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와서 자료형을 뭘로 바꾼다? 캐릭터형으로 바꿔준다. 즉 h를 가지고 나와서 캐릭터형으로 자료형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캐릭터형이고 얘도 캐릭터형이니까 둘 다 자료형이 맞으므로 둘이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릭터형은 기본 자료형이기 때문에 따로 주소 비교를 하지 않고 얘는 값을 비교한다. 안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O하고 이 H하고 같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결국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안에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개념적 배경이 숨어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이 H하고 O하고는 서로 다르죠.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이 블럭 안에 이 else 이하의 문장으로 건너가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현재 베이스에 있는 값이 지금 이 문장을 수행한 다음에 이렇게 대입이 되겠죠. 베이스에 서브스트링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했어요. 이 메서드는 여기 앞에 있는 이 값이 시작 인덱스고요. 요 끝에 있는 값이 끝 인덱스예요. 그럼 서브스트링이라는 메서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 사이에 있는 그 값을 꺼내서 부분적으로 문자열로 반환하는 거예요. 부분 문자열로 반환하는 거예요.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이 중간에 0부터 i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은 시작값과 끝값에 하나 적은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예제로 보게 되면 0부터 i가 0이잖아요. 얘가 지금 0이잖아요. 처음에 전달된 i가. 그러니까 서브스트링 0,0이니까 시작점으로부터 0보다 하나 적은 거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얘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돼 있죠. 이 플러스는 문자열에서는 연결할 때 쓰는 기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이픈을 했고 보니까 베이스의 서브스트링인데 이번에는 i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시작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서브스트링이. 매개 변수가 하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문자열을 떼내서 반환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고 하이픈을 더해서 즉 연결해서 쓴 다음에 베이스에 i 플러스 1이니까 i 플러스 1이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니까 얘를 떼서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이픈 하고 나서 E, L, L, O 한 칸 띄우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을 다시 어디에 넣어라? 베이스에 넣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죠. 새로운 영역에, 즉 내부적으로는 배열이기 때문에 한번 자리가 정해지면 그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영역에 글자를 저장한 다음에 베이스가 걔를 가리키도록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i가 이제 0에서 1로 한번 건너가 봅시다. 몇 개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흐름이 돌아가는지.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탄탄한 논리적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i가 1인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i가 1일 때 이번에도 역시 첫 번째 요소, 즉 얘죠. 얘. 여기서 이제 따져내야 되는 거죠. 이 2하고 알파벳 5하고 같은지 물어보는 거죠. 역시 같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여기가 0부터 1까지 있죠. 즉 0부터 1까지니까 하나 적은 것까지 0부터 하나 적은 것까지 결국은 0번째 있는 요소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얘는. 그리고 다시 하이픈이 들어오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뒤에 붙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는 그대로 가져오고 하이픈이고 또 뒤에다가 하나 붙이라고 했으니까 얘고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것은 i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얘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얘는 또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i가 2일 경우에는 역시 l하고 5하고 같지 않으므로 이번에도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하고 얘 나머지들이 전부 다 다시 달라붙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3일 경우에도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i가 4인 경우에 한번 봅시다. i가 4인 경우에는 캐릭터 at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가져온 값이 얘잖아요. 얘. 알파벳 5잖아요. 얘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가 4니까 0부터 3까지 0, 1, 2, 3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여기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는 에스테리스크를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에스테리스크가 붙고 나머지는 i 플러스 1이니까 공백에서부터 나머지 내용들을 뒤에다 붙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죠? 5라는 글자가 보여지면 그 위치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하이픈으로 대체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지적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 계속 돌리게 되면 이 공백도 역시 하나의 문자니까 여기도 역시 하이픈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끝까지 돌려보면 i가 11일 때까지 돌려보면 이렇게 5라는 문자가 발견되지 않은 곳은 전부 다 하이픈으로 처리하고 5라는 글자가 발견되면 별표로 처리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베이스는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결과는 어쨌든 이렇게 되겠고 걔를 출력하시오라고 했어요. 베이스를. 사실 여기에는 숨은 게 하나 있죠.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자동으로 불리는 거죠. 사실은. 자, 거기까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를 출력하고 나면 이렇게 될 거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3가지를 동시에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많이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더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사소한 곳에서 틀리는 그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스트링이라는 이 이름의 클래스는 자바에서는 정말로 많이 쓰이고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링과 관련된 메서드들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렇게 주소를 비교하는 것과 값을 비교하는 형태의 것들도 한 번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